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낭천이라는 마을로 옷감을 팔러 가는 젊은 보부상이 있었다. 그는 해가 질 무렵 낭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도착했고, 날도 늦었으니 주막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다. 낡은 나무 기둥과 흙벽으로 만들어진 주막은 어두컴컴하고 귀퀴한 냄새가 가득했으며 몇 개의 촛불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들어간 주막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 보부상은 구석자리에 앉아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주모가 내온 밥과 국을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주모, 혹시 낭천으로 가는 길을 아시오? 보부상은 밥을 다 먹고 주모에게 물었다. 그 순간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떠들던 말을 멈추고 두려움에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주모는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떨어뜨렸고, 옆에 앉아있던 사내는 숟가락을 놓치며 사색이 되기도 했다. 오직 장작 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보부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무슨 일이기에 그러시오? 낭천에 가는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이오? 라고 물었다. 주모는 눈동자를 굴리며 불안한 듯 손을 덜덜 떨며 거긴 까막새골이라 불리는 곳인데 왜 그런 곳에 가라는 거요? 라고 되물었다. 까막새골이라니요. 보부상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장정 몇몇이 쿵 소리를 내며 일어나 험악한 표정으로 보부상을 노려보았다. 아이씨, 재수없는 소리를 씨. 괜히 술맛 떨어지게 씨. 그들은 남아있던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 입가심을 한 후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주막을 나가버렸다. 주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밥이나 마저 드세요. 라고 대답했다. 젊은 보부상은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밥을 마저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막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다. 까막새골이라 불리는 낭천마을에 대한 불안감과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그때 보부상에게 늙은 남자가 다가왔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노인은 쉰 목소리로 내가 까막새골에 가는 길을 알려주겠네. 대신 날 좀 도와줘야겠어. 라고 말했다. 길을 몰라 막막했던 보부상은 어쩔 수 없이 노인의 제안에 동의했다. 내일 아침 일찍 저기 마을 북쪽에 보이는 돌산으로 오거라. 노인은 짧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노인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보부상은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으며 그는 하룻밤을 묵을 방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억지로 잠을 청하고 해가 뜨기 직전 젊은 보부상은 자신의 짐을 챙겨 전날 밤 노인이 말한 돌산으로 향했다. 마을 끄트머리에 다다르자 기괴한 모습의 장승들이 서 있는 돌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눈은 툭 튀어나오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는 장승들의 모습은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돌산으로 가는 길목의 나무 사이사이에는 오색천들이 섬뜩하게 매달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보부상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돌산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자 돌산 입구에 어젯밤 만났던 노인이 서 있었다. 어젯밤 본 모습과는 달리 노인의 눈은 훨씬 또렷했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묘하게 활기 넘치는 모습에 보부상은 의아함을 느꼈지만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젊은 보부상을 돌산 깊은 곳으로 이끌며 낭천마을, 즉 까막새골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낭천마을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마을로 향하는 길이 하나뿐인 깊은 산골 마을이지.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 좋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여기 까막새골에는 온몸이 검은 깃털로 뒤덮이고 다리가 넷, 팔이 6개나 달린 요괴가 살고 있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요괴를 까막새님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까막새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젊은 보부상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노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신 겁니까? 보부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돌산 깊은 곳을 바라보았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노인의 등 뒤에 있던 하얀 보따리에서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부상은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나는 까막새를 죽일 것이다. 그 목소리에는 섬뜩하기 그지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젊은 보부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죽이려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라면 그것은 괴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쳤다. 노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보부상을 바라보며 자세한 것은 알 거 없어. 그저 너는 나를 도우면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보부상은 손사래를 치며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노인은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너는 이미 금추를 넘어왔어. 돌아갈 수도 돌아갈 길도 없다. 죽거나 죽이거나 오직 둘 중 하나뿐이야. 라며 낄낄거렸다. 보부상은 노인의 멱살을 잡고 당신 미쳤어?
라고 소리치며 한참을 실랑이했다. 젊은 보부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산 아래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산 입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끝없는 숲길만 계속해서 이어졌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보부상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산을 헤맸다. 결국 완전히 지쳐버린 보부상은 다시 노인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산에 갇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보부상은 절망감에 노인 앞에 주저앉았다. 노인은 그런 보부상의 모습을 보며 기분 나쁜 목소리로 낄낄거렸다. 자, 이제 어쩔 셈이냐. 노인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가득했다. 힘없이 고개를 든 보부상을 향해 노인은 나지막히 말했다. 까막새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노인은 까막새가 까막새골 가장 큰 느티나무 정상에 둥지를 들고 있다고, 그곳에다 이것을 풀어주면 된다고 말하며 등 뒤에 있던 하얀 보따리를 탁탁 두드렸다. 보따리 속에서는 날카로운 발톱 소리와 함께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부상은 노인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노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보부상은 노인과 함께 산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시간쯤 걸었을까, 거대한 나무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까막새가 둥지를 틀고 있다는 그 느티나무였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있는 느티나무는 마치 신령한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노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덩달아 보부상도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며 그 뒤를 빠르게 따라갔다. 마침내 느티나무에 도착했을 때 보부상은 그 거대한 높이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저 둥지에는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보부상이 묻자 노인은 올라갈 필요 없어. 여기서 나무를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답했다. 무슨 수로 이 큰 나무를, 무슨 수로? 보부상이 말을 잇지 못하자 노인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보부상에게 말했다. 그래, 산신의 신목을 베는 것이니 천벌을 받겠지.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노인의 말에 보부상은 당신 미쳤소.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노인은 콧방귀를 끼며 보부상의 외침을 무시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보따리를 묶어놓은 큼지막한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보부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얀 보따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다. 까막새의 머리통부터 갈기갈기 찢어발길 발톱을 가진 것이 들어있지. 너 나무를 자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있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목을 벤다는 것은 진짜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다. 그 영험함과 기운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하지만 이미 신목이
저 괴물에게 물들었으니 저건 괴목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신목을 자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고상하신 산신 양반이니까 너 같은 선한 장사치 피를 뒤집었으면 어찌 그 영험함이 남아있겠는가. 노인은 말을 마침과 동시에 보따리의 밧줄을 풀어버렸다. 그 순간 보따리에서 거대한 날개와 6개의 다리, 2개의 팔이 달린 정체불명의 새하얀 괴물이 튀어나왔다. 그 괴물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괴성을 질러댔다. 보부상은 그 괴물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분노에 가득 찬 노인의 외침이 보부상 머릿속으로 들려왔다. 내 살아생전 너 같은 괴물이 멀쩡하게 활개치는 꼴을 두고 볼 수야 없지. 잘난 네 둥지에서 어디 한번 버텨봐라 이 망할 거사. 우리 집안의 모두가 그러했듯 나도 네 놈의 목을 분질러서 꼭 부끄러움이 없어야겠구나. 네가 내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겠다면 내 친히 내 나무를 베어서라도 네 모가지부터 끌어내려주겠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인의 목소리 속에는 증오와 광기가 가득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보부상은 천천히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밤이 되어 있었고 자신은 외딴 오두막에 누워 있었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촛불을 켜고 차분하게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다. 낮에 보았던 광기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노인은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노인은 보부상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으며 열이 나나 확인해 주었다. 그래, 몸은 괜찮은가? 시장할 테니 한술 뜨게나. 노인은 식은 밥과 고깃국이 차려진 밥상을 보부상에게 건넸다. 고깃국에서는 알 수 없는 역한 냄새가 풍겼다. 보부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어 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고깃국에 들어간 고기는 무엇입니까? 노인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하하, 그야 까막새고기지. 뭘 그리 놀라나. 라고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기겁하는 보부상을 보며 자네는 아직 산에 갇혀있네. 이 고기를 먹어야만 산에서 내려갈 수 있어. 대체 당신은 무엇입니까? 보부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굳게 닫힌 방문을 살짝 열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거대한 느티나무의 형체가 보부상의 눈에 보였다. 어째서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보부상의 물음에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허허허허, 내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진심 어린 두려움과 공포였을 뿐이다. 내 어쩔 수 없이 자네를 속이게 되어 정말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자네 덕분에 다시 산이 깨끗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고 말고. 말을 마친 노인의 눈은 어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보부상은 노인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슬픔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그리고는 수저로 국을 떠 천천히 한 모금 들이켰다. 보부상이 국을 떠먹는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다시 캄캄해졌다. 꿈결처럼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 너를 기억하겠다. 내일이면 나 역시 저 산의 일부가 될 터이니 적어도 내일만큼은 어둠이 찾아오지 않겠지. 이 평안함을 100년도 넘게 기다렸어. 모두 자네 덕분이네. 고맙네. 다시 눈을 떴을 때 보부상은 어젯밤 묵었던 주막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모두 꿈인 것처럼 몽롱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느티나무 재질의 활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새하얀 깃털이 박음질된 그 활을 잡고 보부상은 까마골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보부상은 그대로 발을 돌려 낭천마을 반대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느티나무가 서 있던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린 뒤 그대로 숲을 사이로 사라졌다.